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베르 카뮈는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정신적 허영이다 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포브스의 창립자인 버티 포브스는 그의 아들 멜컴에게 100가지 문제 중 99가지 문제의 해답은 돈이다 라고 강조했다. 오늘날 MZ세대가 중시하는 공정성 이슈도 결국은 돈으로 귀결된다. 돈은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으며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따뜻한 밤입니다. 이불 속 책 한 권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자들의 생각을 읽고 그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책은 부자는 어떤 심리를 가졌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지,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경제적으로 많은 불안에 휩싸여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헤쳐나가기 위한 부자들의 심리에 대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포도주 창고에 살아도 취하지 않는다. 스탠퍼드대 부설 어린이집 실험실. 미셸 박사는 인생의 성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즉각적인 쾌락 본능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인내심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에 착수했다. 그는 4살짜리 아이들을 5시간 굶긴 다음에 식탁으로 데려와 마시멜로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잠깐 나갔다 올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15분이 지난 후 어떤 아이들은 쾌락 본능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다. 인내력을 발휘해 유혹을 견뎌낸 아이들도 있었다. 10년 후 아이들이 보여준 차이는 상상외로 컸다. 쾌락 본능을 참아낸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훨씬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SAT 점수도 210점이나 더 높았다. 20년 뒤 대학 졸업 성적도 좋았고 사회 적응도 잘했으며 더 부자가 되었다. 미셸 박사의 실험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쾌락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흔히들 부자라고 하면 별다른 활동 없이 쌓아둔 돈으로 요트와 전용기를 타거나 개인 트레이너와 성형외과 의사들을 집으로 부르고 수영장과 스키장, 골프장, 호텔 레스토랑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부자들의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계적인 부자학의 대가인 토머스 스탠리 박사는 이렇게 반론한다. 미국에서 성공한 부자들은 대부분 자수성가한 사람들로 중상류층 동네에 살며 고급 승용차가 아닌 중저가 자동차나 중고차를 끈다. 댄 스트러첼의 부자의 패턴에 따르면 부자는 수입보다 훨씬 적은 돈을 소비하고 수입의 25%에서 50%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저축한다. 또한 그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근무 시간과 스트레스,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그저 일반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할 뿐, 생계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자는 장기적인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당장의 쾌락 본능을 억제하는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크고 작은 희생을 감수한다. 워렌 버핏은 아직도 1958년에 31,500달러를 주고 산 오마하의 방 5개짜리 집에 산다. 한때 대문이 없는 너무 소박한 집에 살아서 도둑이 들었다는 일화도 있다. 워렌 버핏은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산 교육을 했고, 자녀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인생을 스스로 구상하고 개척한다. 카이스트 개교 이래 최고액인 총 766억 원을 기부한 광원산업의 이수영 회장도 명품 브랜드 대신 인터넷과 홈쇼핑에서 구매한 1만 원짜리 옷을 입고 가짜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다. 1960년대에 일본은 저축대국이라 부를 정도로 저축률이 높은 국가였다. 그 이유를 신체적 쾌락과 저축률의 상관관계로 해석하는 심리학자도 있다. 일본의 가옥은 대부분 목조 주택으로 방바닥에는 다다미를 깔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그런데 다다미가 볏짚으로 만들어져 있어 아기가 똥을 싸면 다다미에 똥이 끼어 청소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일본의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아기들의 배변 훈련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어린 시절 육체적 쾌락을 통제당한 배변 훈련 때문에 일본의 전략과 저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의 배경에는 정신분석 이론으로 인간 행동의 이해와 정신치료의 새 지평을 연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있다. 그는 어린 시절 배변 훈련이 성인이 된 후에 전략과 낭비의 태도를 결정짓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쾌락 본능을 조절하는 부자들은 자기 절제가 필수다. 단적으로 매년 포브스에서 선정하는 세계 부자 순위에 거론된 부자만 봐도 비만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잘 사는 동네인지 아닌지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몸매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어. 내가 머물렀던 부자 동네에는 뚱뚱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 대신 운동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지. 그도 그럴 것이 비만인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신호보다 외부에서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쾌락 조절 능력이 떨어져 다이어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부자들은 도박에 올인하지 않는다. 도박 중독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을 따는 것보다도 순간의 쾌락 본능 그 자체에 있다. 많은 투자자가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도박이나 단기 매매에 빠져드는 이유는 스릴과 쾌락을 거부할 수 없어서다. 실제 증권사에 죽치고 앉아 매일 두 끼를 해결하는 분을 인터뷰했더니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거래 본능을 참을 수 없다. 꿈속에도 항상 주식 현황판이 나타나고 하루라도 거래를 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근질거려서
미칠 것 같다. 종합하자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필요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부자는 음식점을 운영해도 살이 찌지 않는다. 부자는 포도주 창고에 살아도 술에 취하지 않는다. 부자는 카지노를 운영해도 전 재산을 올인하지 않는다. 결국 부자는 쾌락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빈자는 나중에, 부자는 지금.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고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라고 한다. 좀 더 직설적으로 적용하자면 가난한 자들은 나중이라는 단어의 옷을 입고 있고 부를 이룬 자들은 지금이라는 단어의 옷을 입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자를 꿈꾼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우선순위에 올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가난한 이들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건 마찬가지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는 가난한 이들을 많이 봐왔다. 이들은 사소한 일에서 성취 기록이 눈부시다. 부자학 전문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폴 맥카나는 부자들의 성공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수많은 백만장자를 인터뷰해서 성공 전략을 6가지로 정리했다. 그 중 하나가 실행력인데 성공한 기업가들은 대부분 새롭게 구상한 일이 있으면 24시간 내에 무엇인가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반면 빈자들은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하면 되잖아 라며 끊임없이 나중에를 외친다. 도대체 그 나중이란 언제일까? 사실 나중에 하겠다는 말에는 지금은 하기 싫다는 거부 심리와 기약 없는 그 나중이 오기 전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다. 즉 새해부터는 매일 꾸준히 운동하겠다는 말은 새해가 되기 전까지는 침대와 한 몸처럼 붙어 있겠다는 뜻이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오늘은 놀겠다는 뜻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시간, 특별한 날로 실행을 미룬다는 것은 겉으로 아무리 변화를 원한다고 해도 내면에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고 외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막상 실천하기로 한 시간이 되면 다짐은 다시 내일, 그리고 내년으로 쉽게 미뤄진다.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는 오지 않는다. 바로 실행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울까? 그 이유는 똑같은 일도 지금보다 나중에 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지금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 글쓰기도 내일 하면 왠지 잘 될 것 같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는 어렵지만 새해부터는 식은 죽 먹기처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같은 일도 시간적 거리에 따라 실천의 용이성을 다르게 지각하는데 이를 심리학에서는
시간 불일치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항상 계획은 거창하기 마련이고 막상 실행할 때가 되면 그 계획은 다시 뒤로 미뤄지기 마련이다. 일본의 머니 트레이너 혼다케는 부자들의 생활 습관을 연구하기 위해 일본 국세청 고액 납세자 명단을 확보해 그중 12,000명의 100만 장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서 나타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시간이 빨랐다는 것이다. 부자들이라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다. 그들은 어차피 할 일이라면 바로 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크든 작든 쉽든 어렵든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 즉, 실행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할 수 있는 우위 선점 가능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측 변인이기 때문이다. 부자와 승자의 단어는 바로 지금. 부자들은 반응 속도가 빠르다. 신속하게 반응하면 사람들의 호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어 결국 부를 축적하는 파생 효과로 작용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빈자와 패자들의 단어는 나중이고 부자와 승자의 단어는 지금이다.